안녕하세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 2021년 새해 인사드립니다. 2021년 새해 첫 번째로 올리는 유튜브 방송은요. 2020년 11월 16일 날 방문했었던 충남 천안시의 퍼스트 주간보호센터로요. 주주TV 인지활동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방문기를 올리겠습니다. 퍼스트 주간보호센터 방문은요, 3명이 방문을 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충청 지역본부 장기요양부 유양환 부장님과요, 교육부의 조재호 과장님, 주주TV 인지활동 운영자 저 3명이 방문을 했습니다. 코로나19로 프로그램 진행에 어려움과 유튜브 채널 보급의 결과를 경청하기 위해서 방문했고요. 주주TV 인지활동을 활용하고 있는 충남 천안시의 퍼스트 주간보호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하여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손 소독을 철저히 수행했고요. 어르신들과 접촉은 하지 않고 지켜보는 것으로 수행했습니다. 퍼스트 주간보호센터는요, 2020년 장기요양 급여 제공 우수 사례 선정 대회에서요, 요양보호사 부분 최우수상을 받은 주간보호센터입니다. 요양보호사 윤 선생님께서 표창장도 받으셨습니다. 최우수상을 받은 윤 선생님은요, 연령은 64세입니다. 직책은 요양보호사이고요, 경력은 12개월 되었습니다. 가족사항은요, 배우자 및 슬하에 이남이 있고요, 전 직업은 중학교 수학선생님이셨어요. 질문을 했습니다. 요양보호사 직업을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퇴직 후 우울증이 발생했어요. 도서관도 다니고 책도 읽고 등산, 여행도 했으나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주위분의 권유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했고요. 퍼스트 주간보호센터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를 첫 시작하였습니다. 윤 선생님이 누구시냐면요. 좌측 사진을 보면 빨간 앞치마를 입은 선생님이세요. 일을 하며 보람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요? 어르신들의 목욕을 시켜드리는 일에 큰 보람이 있습니다. 뒤처리를 잘 하시지 못하여 변이 옷에 묻어있는 어르신을 깨끗이 닦아드리면 저 스스로가 기분이 상쾌하고 좋습니다. 내가 할 일을 다 한 것 같아요. 우측 팔이 뒤로 돌아가지 않는 남자 어르신이 계셨는데요. 일주일에 3회에서 4회씩 씻겨드릴 때도 있어요. 어르신께서 고마워하시며 평생 잊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때 보람을 느낍니다. 앞에서 윤 선생님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윤 선생님과요. 주지TV 인지활동 프로그램에 대해서 인터뷰 동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재호 과장입니다. 이번에 주주TV 인지활동 유튜브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잘 진행하고 계시다고 그래갖고 몇 가지 질문을 하려고 이렇게 방문을 하였습니다. 이 주주TV 인지활동 유튜브 프로그램을 시청하시면서 동영상을 보면서 혹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어떤 게 좀 인상 깊으셨나요? 또 어르신들이 회상 활동을 할 때에는 정말로 어르신들을 춤추게 하는 그러한 그 프로그램이 되지 않았나 싶고, 또 어르신들이 또 감동적으로 지난 날을 얘기하실 때는 눈물을 흘리시는 어르신들이 참 많이 있으셨어요. 네, 아까도 보니까 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과거 생각하면서 좀 눈물을 보이시는 예, 것 맞아요. 같아요. 선생님, 혹시 그러면은 이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실제로 어르신이 선생님이 보셨을 때 인지 기능이 좀 좋아졌다 이렇게 느끼시는 사례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계시는데 그분은 말씀도 없으셨고 처음에요? 말수가 전혀 없었죠. 그리고 말을 어눌하게 이렇게 하셨는데 인지기능 이 주주TV 활동을 하고서부터 지금은 단체 노래방 시간에 사회자로 변신을 하셨어요. 어르신이 직접? 직접. 그리고 하루에 3곡의 노래를 부르고 가지 않으면 잠이 안 온다. 아주 적극, 삶의 적극적인 자세를 지금 견지하고 계시는 어르신이 계십니다. 아까 제가 봤을 때는 너무 활발하셔갖고 맞아요. 이분은 원래부터 좀 활발하셨고 아유, 전혀 아니에요. 그 전에는 조금 말씀하시는 것도 좀 어려우셨고 인지 기능도 많이 좀 안 좋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 프로그램 진행하고 나서 어르신이 기능 상태나 이런 게 많이 좋아지셨나 봐요. 그럼 큰 효과를 봤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제 그 프로그램 이렇게 그 참여하시면서 네. 우리 선생님께서 프로그램 진행 보조하고 뭐 이렇게 진행을 참여하시면서 우리 선생님 스스로가 어떤 이런 프로그램 진행과 관련된 만족도라든지 선생님의 자존감 향상에 이 프로그램 자체가 좀 도움이 되셨나요? 저희들이 뭐 참 이러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잘 몰랐고요. 네. 막상 해보고 나니까는 어르신들이 만족해하는 그 모습을 보고 정말로 큰 보람을 느끼고 선생님 있습니다. 스스로도. 아, 그럼. 네. 제가 보니까 거의 준 전문가신 것 같아요. 아니. 진행하신 것 같고. 주디 TV 인지 활동을 통해서 예. 많은 걸 배우게 됐습니다. 예. 윤 선생님의 인터뷰에서요, 주주TV 인지 활동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퍼스트 주간보호센터에서 두 분의 어르신을 중점적으로 인지활동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했고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보고자 합니다. 두 분께서는요, 주주TV 인지활동 프로그램을 한 8개월 정도 주 1회 지속적으로 수행하셨고요. 8개월의 과정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주TV 인지활동과 함께 다른 많은 훌륭한 프로그램 수행도 같이 하시고 계시는데요. 주주TV 인지활동과 함께 다른 훌륭한 프로그램 진행하신 선생님의 지지와 칭찬 등 많은 요소들이 두 분 어르신의 인지 상태를 좋아지게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요, 주주TV 인지 활동이 현재 좋아진 어르신께 도움이 되었다는 센터장님의 말씀을 듣고 두 분의 유튜브 주주TV 인지 활동 프로그램 수행을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두 분의 어르신 중 첫 번째 어르신은요, 83세의 남자 어르신으로요, 박땡땡 어르신이십니다. 장교양 등급은 4등급이시고요. 가족관계는 슬하에 이나 밀려 배우자는 돌아가셨고요. 독거로 생활하고 계십니다. 아드님이 근처에 사시면서요, 매일 아침, 저녁 돌봐주시고 계세요. 쥐약암보호 이용은 2019년 11월부터 하셨고요. 혈관성 치매는 2019년 진단을 받았습니다. 과거 질병으로는요, 심혈관 시술을 2년 전에 하셨고요. 주주TV 인지활동 프로그램은 2020년 3월부터 시작하셨습니다. 또 다른 어르신인 조땡땡 어르신은요, 남자 어르신으로 79세입니다. 장교양 등급은 4등급이고요. 가족관계는 슬하의 일남이녀 배우자와 거주하고 계세요. 쥐약암보호 이용은 2019년 10월부터 시작하셨고요. 혈관성 치매 진단은 2017년 진단 받으셨고 파킨슨, 당뇨, 고혈압이 있으세요. 과거 질병으로는 뇌졸중, 심근경색이 2009년에 있으셨고요. 주주TV 인지활동 프로그램 시작은 2020년 3월에 시작하셨습니다. 박 어르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박 어르신께서 주간보호 처음 다니기 시작하실 때의 모습입니다. 가족께서 말씀하시기를요,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모시고 온 적도 있다고 합니다. 주간보호센터에서 관찰한 모습은요, 얼굴에는 웃음기가 없고, 주간보호 오시면 잠만 주무셨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자식 고생만 시킨다고 빨리 죽어야 하는데 말씀을 하시면서요, 무기력감도 보이셨고요. 대소변은 기저귀 사용하셨고 감각의 저하로요. 돌봄 종사자가 화장실 가시죠 할 때까지 미동 없이 그냥 앉아 계시거나 누워 계셨고요. 식사는 드시라고 말씀드려야 드셨습니다. 화장실과 자신의 자리를 찾기 어려워하셔서 다른 자리에 앉아 다른 어르신들과 말다툼도 있으셨고요. 프로그램 등 시간에는 하지 못한다고 고개를 저으셨다고 합니다. 3월 25일의 프로그램입니다. 개나리 참 이쁘네. 우리 집사람이 개나리를 좋아했어. 그때 먹고 살기 힘들어 마누라 고생 많이 시켰지. 개나리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4월 7일에는요. 사쿠라 꽃이라고 했어. 벚꽃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4월 14일에는요. 어르신 한쪽 콩나물은 누가 드셨나요? 프로그램 진행자가 물어보니까요. 몰라. 고소해서 누가 다 먹어버렸더라고. 말씀하시면서 한바탕 웃으셨다고 합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요. 콩나물 시루 하시는 거 밑에 저 동그라미 표시를 해놨는데요. 색을 고르지 못하여 5개의 색연필을 제시하고 선택하시게 했더니 보라색을 선택하시더니 색을 칠하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다음 주황색, 연두색 등을 스스로 선택하시어 활동하셨다고 합니다. 4월입니다. 4월 21일에는요. 성묘 프로그램을 하셨고요.
주제, 나에게 보석 같은 사람은 누구인가에서요, 큰아들이 최고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프로그램 진행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색은 점점 더 진해지기 시작했고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4월 28일입니다. 주제는 봄날의 화전 프로그램인데요. 어르신은 다른 어르신처럼 접시에 나란히 담지 않으시고 한쪽을 몰아서 담으셨다고 합니다. 프로그램 진행자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르신, 이쪽 화전은 어디 갔을까요? 라고 질문 드리니 맛있어서 먼저 먹었지 하시며 즐거운 표정을 지으시어 모두 즐겁게 웃으며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어르신의 긍정적인 변화는 우리 모두를 놀라게 했고 회상 프로그램의 효과가 더 궁금해지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5월 19일의 프로그램입니다. 노란 민들레 프로그램 하셨고요. 어르신께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르신께서는요, 젊은 시절 농사를 지으며 생업을 이어오셨고 자녀들을 키웠다고 합니다. 집사람 고생을 많이 시켜서 먼저 하늘나라 간 집사람한테 미안하고 많이 보고 싶다고 하시며 마음을 표현하셨다고 합니다. 6월 9일의 프로그램입니다. 농사 짓던 시절 술을 먹고 하루 종일 잠만 잤다며 힘들었지만 그때 친구들이 보고 싶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처음 활동 시에 어르신은 살아온 이야기를 할 때 기억이 잘 안 난다고 하셨었는데요. 회상 활동을 통해 점점 기억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진행자는 어르신의 제일 즐거운 기억을 이끌어 관련을 지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르신도 모르는 사이 이야기를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억지로가 아닌 자연스럽게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진행 주제는요, 막걸리 한 잔입니다. 6월 9일 프로그램입니다. 6월 16일에요. 호롱불 아래에서 프로그램입니다. 어르신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저녁에 머릿일을 잡았지. 왜 그렇게 이가 많았는지 가려워서 혼났어. 라는 이야기를 다른 어르신들과 이야기하며 맞장구를 치며 대화에 참하셨다고 합니다. 그 시절 생각이 나시는지 지금도 가려운 것처럼 얼굴을 찡그리고 이야기하시며 웃기도 하셨다고 합니다. 7월 31일 프로그램이고요. 내 발의 이름과 내 발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내 발의 이름은요, 어르신은 평생 고생한 내 발 고맙다, 수고했다. 집사람과 같이 교회에 가줘서 고맙다. 온 식구가 같이 교회에 다녔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열심히 살아온 어르신 스스로의 삶에 칭찬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활동 마무리로 어르신 자신의 발에게 고맙다고 표현을 해보기로 했는데요. 발아, 이제 호강시켜 줄게. 아침마다 여기로. 주간보호센터겠죠? 데려와 줄게 라는 말씀에 우리 모두 감동을 받는 시간이었고 진행자 자신도 어르신을 만나러 오는 출근길이 행복한 이름을 느껴보는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10월 6일 양은 냄비의 추억 프로그램인데요. 어르신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양은 냄비에 남은 콩죽을 데워 먹었는데 지금은 절대로 안 먹는다. 맛있는 게 많은데 그걸 왜 먹냐는 이야기에 함께 이야기하며 배꼽을 잡고 웃으시는 어르신의 얼굴이 참 예뻤다고 합니다. 앞에 여자 어르신은 웃겨서 배꼽을 잡고 웃으시다가 아저씨 참 재미있네 하시며 대답을 해 주시니 더 신이 나시어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힘들었던 지난 일들을 웃으며 서로 나눌 줄 알게 된 어르신의 변화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11월 3일이고요. 주제는 포대기의 추억입니다. 어르신의 글은요. 나의 아내는 아들 2명, 딸 하나를 포대기에 업어서 밭에 갈 때나 집안에서 음식을 만들 때 업어서 키웠다고 말씀하시고요. 나는 안아주며 돌봐줬다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진행자의 이야기는요. 점점 잊혀져 가는 자녀와의 추억, 아내와의 추억을 회상하며 흐뭇한 미소를 어르신께서 지으셨다고 합니다. 11월 16일의 프로그램이고요. 제가 방문한 날 프로그램 한 것입니다. 진행자, 어르신은 과거 속의 단풍 구경을 다시 다녀오셨다고 말씀하시면서요. 단풍나무가 곱게 물든 시골길을 농작물을 지게에 가득 싣고 걸었던 옛 생각을 하며 기억 속의 가을이 참 화창하고 예쁘다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지게에는요. 깨, 콩, 고구마를 잔뜩 싣고 걸었던 옛 생각을 말씀하셨고요. 이제 어르신 스스로 작은 물건도 챙길 줄 아시고요. 내가 최고라고 말씀도 하신다고 합니다.
박 어르신의 3월부터 11월까지의 주주TV 인지활동 프로그램 활용한 것을 보았고요. 진행자 의견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8개월이 지난 다음에 진행자 의견인데요. 어르신의 얼굴에서 빛이 난다고 했고요. 눈가에는 장난기 어린 웃음과 마른 농담을 담아 장난을 치기도 하고 기저귀에 대변과 소변이 담겨있는 횟수도 줄었다고 합니다. 큰아들에 대해서는 전에는 고생시키니 빨리 죽어야지 보다 아들이 참 고맙지, 내가 정신을 차려야지 라는 긍정의 말로 바뀌었다고 하고요. 식사를 하실 때도 사례가 걸리는 횟수도 많이 줄어들었고요. 지금은 가끔 급히 드실 때만 걸린다고 합니다. 화장실도 잘 찾아가시고요. 이야기를 하실 때 웃기도 하지만 표현도 잘 해주시고요. 활동 시간 색도 스스로 선택하시어 어르신만의 작품을 만들어 이야기를 하신다고 합니다. 특히 박 어르신에게는 회상인지 활동이 정말 잘 맞았고요. 젊은 시절 멧돼지를 잡던 이야기만 나오면 목소리가 커지고 할 이야기가 많아지셨다고 합니다. 돌봄 종사자는 모두 주주셉 인지활동 시간에는 멧돼지와 연결시켜서 프로그램 시에 어르신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를 들면 막걸리 한 사발 인지활동 시간에는요. 어르신 막걸리 한 사발 드시고 멧돼지 잡으러 가셔야죠 라고 말씀을 드리니 그럽시다. 그전에는 농사 지을 때 배가 고파서 막걸리 한 사발 들이키면 뱃속이 든든했지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풀어가셨고요. 얼마 전에 있었던 검사 결과에서요. 엄청 좋아지셨다는 진단 결과를 아드님이 전하면서 고맙다고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조 어르신은 한 컷으로 보겠습니다. 3월 25일부터 11월 16일까지 쭉 하셨고요. 어르신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국가유공자다. 남 베트남 전에 참전하여 우리나라를 위해 열심히 싸웠다. 태극기 프로그램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내 삶의 발자취에서는요. 젊은 시절을 생각하면서 색칠합니다. 앞으로 건강한 모습을 돌아보면서 살 것을 생각합니다. 이 어르신도 3월부터 11월까지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면서요. 박 어르신처럼 많이 인지 상태가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퍼스트 주간보호센터 기관 소개드리겠습니다. 입소 정원은 23명이고요. 현원은 현재 14명이라고 합니다. 프로그램 운영은요. 다양하게 전문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주주쌤 인지활동에 회상활동하고 있고요. 추억의 노래방, 한글소리, 신체활동, 요리활동 등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프로그램에 적극적인 어르신들이 계시고요. 돌봄 최고의 선생님들이 계신 주간보호센터입니다. 센터장님이면서요. 프로그램 관리자인 주금순 센터장님의 인터뷰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단의 조재호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센터장님께서 우리 그 회상요법 프로그램을 현장에서 이렇게 어르신들께 잘 적응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오늘 이렇게 현장에서 잘 프로그램 진행이 되는지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질문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주주TV 인지활동 유튜브 프로그램 시청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주주TV 인지활동 프로그램은 어떠한 경로로 이렇게 센터장님께서 인지를 하시게 되셨나요? 네, 대전지역본부에서요. 네. 그 공문이 왔어요. 아, 저희가 보내드린 공문 말씀하시는 네. 네. 그래서 그때는 진짜 코로나 때문에 네, 맞습니다. 뭐를 해야 되나 강사도 없는 상황이었고 네. 그래서 되게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엄청 반가웠죠. 그래서 공문을 보고 선생님들하고 이런 공문이 맞다. 네. 같이 한번 해보자라고 네.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가 어쨌든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고 나서 현장에서 계신 분들의 좀 도움을 드리고자 대전, 충남, 충북 관내 기관에 팩스 또 메일 이런 그 매체를 통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저희가 안내해드렸는데 그게 좀 도움이 많이 되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혹시 그러면은 이제 그 주주TV 인지활동 유튜브 프로그램을 이제 당시 시청을 하시면서 네. 조금 인상적인 점이 있으셨나요? 인상 깊었던 게요. 그 네. 주주TV 그 유튜브에서는 네네. 저희는 이제 잘 모르는 게 많이 있었어요. 어떤 네. 거냐면 어떤 프로그램 하나를 할 때 이게 어르신한테 인지 기능이 저하된 어르신한테 네. 어떤 데 효과가 있는지 그런 맞습니다. 거를 저희는 진짜 전혀 모르고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 유튜브에는 그런 게 자세히 나와 있어서 네. 어르신들이 오늘 프로그램은 어떤 데 효과가 있다. 그래서 거기 그 목표대로
인지하면서 진행을 하게 되니까 저희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게 되고요.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성을 조금 현장에 직접 느끼셨나요? 아, 네, 그렇죠. 네. 사실은 저희가 요거 이제 그 유튜브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전에 이 회상요법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 효과성을 사실 검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드시는 우리 교수님과 함께 어르신들에 대한 뭐 우울감이라든지 뭐 인지 향상에 대해 어느 정도 효과성이 있고 또 종사자분들도 본인 스스로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이제 효과성 검증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현장에서 조금 많이 좀 이렇게 느끼실 때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느끼셨나 보네요. 아, 선생님들이 일단 제가 이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네. 이제 선생님들이 그 유튜브만 보고도 여기 이런 효과가 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다 같이 보고 나서 프로그램 진행하기 전에 저희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건 어디에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이제 그 유튜브를 보고 알게 된 내용들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선생님들도 솔직히 이제 저희 선생님들은 요양보호사 처음이고요. 그리고 간호조무사 선생님도 여기가 처음이세요. 사회복지사도 그렇고 저희가 되게 프로그램을 처음 진행하시는 종사자분들이 많으시죠? 네, 프로그램도 처음이지만 여기 주안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처음이세요. 여기가 첫 직장인 거죠. 네.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데 사실 저도 모르고 근데 그 유튜브 한 5분 정도 저희가 이제 할애를 해서 선생님들과 같이 보게 되니까 저희도 공부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조금 되게 진짜 전문가가 됐다. 누구랑 얘기할 때도 이 프로그램은 어디에 언어 기능에 효과가 있어 막 그러면서 얘기를 하게 되니까 어르신들한테도 이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은 어르신들이 말씀을 잘 하시게 될 거예요. 막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하거든요. 어르신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센터장님은 이제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하셨고 제가 봤을 때는 뭐 전문가 수준의 어떤 프로그램 진행 능력을 갖고 계신데요. 혹시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면서 실제로 어르신이 이렇게 좋아진 사례가 어떤 그 어르신이 프로그램 전후로 비교했을 때 실제 그게 좋아진 사례가 좀 있을까요? 저희는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저희 어르신들이 12분이거든요. 지금 12분인데 처음에 오셨을 때는 거의 다 말씀을 거의 안 해요. 어르신들이. 네. 그리고 이제 걷는 거에 의욕이 없었어요. 그냥 어떤 분은 정말 희망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도 많았고 그런데 이제 그 인지 프로그램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말씀을 할 줄 모르시다가 이제 그때 이제 저희가 미리 공부를 하고 왔으니까 어르신들한테 이야기를 막 시켜요. 오늘처럼. 그러면 어르신들이 생각이 안 났던 것도 다른 사람이 이제 얘기를 딱 하게 되면 맞아 나도 그랬어. 그러면서 얘기를 엄청 하시는 거예요. 과거를 회상하시면서 이제 본인 사례를 이제 말씀하시니까. 그러면서 이야기를 정말 아니요, 그죠. 딱 그렇게만 하시다가 지금 우리 어르신들이 다 이제 얘기를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무슨 이제 저희 어르신들을 보면 어떤 분은 그냥 이제 노인정으로 와라 왜 거기 나가냐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좀 있으면은 말씀을 진짜 전혀 안 하셨거든요. 근데 내가 좀 있으면 나 이거 저기 지팡이 던져버릴 거야. 막 이렇게 하시면서 그리고 이제 여행 갈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면서 우리 어르신들한테 정말 이런 효과가 있구나. 실제로 좋아지는 사례들을 많이 보셨나 보네요. 사람을 희망을 갖게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 회상하시면서 제일 감동적이었던 게 어르신이 늘 불만을 갖고 계셨거든요. 근데 이제 사모님한테도 고마워라고 할 줄도 알고 그리고 옆에 친구한테도 너무 고맙다, 잘했다 이런 칭찬들을 할 줄 아는 분이 되니까 저희가 이제 진행하는 진행자로서 너무 보람을 느끼죠. 그리고 종사자분들한테 많이 도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거의 전문가이시니까 도움을 많이 좀 종사자 선생님들한테 도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대전 충청 지역본부 장기요양부 유양한 부장님의 감사 말씀을 끝으로 동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지TV 인지활동을 운영하는 저 운영자로서요. 참 감동적인 하루였습니다. 저의 프로그램을 이렇게 잘 활용해 주셔서 장기요양 기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프로그램을 시청해 주셔서 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이제 잘 운영을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좋은 결과가 나타난 것 같아요. 두 분한테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그 프로그램 다양하게 또 추진할 거니까 많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